2022년 10월 31일 올리버 슬로우의 기사입니다. 토요일 밤 서울에서 150명 이상의 사람들이 치명적인 충돌로 사망한 후 BBC는 비극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살펴봅니다. 토요일 초저녁까지 수천 명의 주로 젊은 사람들이 한국의 수도의 중심에 있는 이태원에 모였습니다. 이태원은 오랜 같은 거리와 골목들이 술집과 식당들로 가득 차 있는 활기찬 파티 장소입니다. 일부에서는 할로윈을 기념하기 위해 10만 명의 사람들이 이 지역에 내려왔으며 2년간의 엄격한 코로나 제한 이후 다시 파티를 열 수 있다는 전망에 흥분했다고 말합니다. 32세의 누이일 아베메드는 군중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인도에서 온 그 IT 직원은 근처에 살고 있고 이태원에서 5년 동안 계속해서 할로윈 파티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경찰이 사람들이 붐비는 지역에 들어가는 것을 막으면서 행사가 활발했지만 통제되고 있었습니다. 올해는 상황이 매우 갈랐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것은 미쳤어요. 라고 그는 BBC에 말했습니다. 오후 5시부터 거리에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7시나 10시부터는 어떨지 생각했습니다. 이 무렵 소셜미디어 메시지는 사람들이 그 지역의 거리가 너무 붐벼서 안전하지 않다고 느낀다고 말하면서 온라인에 게시되고 있었습니다. 아흐레드 씨와 한 무리의 친구들은 이태원에서 저녁 시간을 보내며 비극의 주안점이 되려는 지역 중심가의 좁고 경사진 골목을 서성거렸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골목에 갑니다. 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항상 좋은 술집과 코스튬을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후 11시가 되자 뭔가 잘못된 것이 분명해졌고 놀란 아흐메드 씨는 엄청난 군중 속에 휘말려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이 뒤에서 밀치기 시작했고 그것은 파도 같았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가만히 서 있어도 뒤에서 앞에서 누군가가 밀치고 있었습니다. 아흐레드 씨는 땅에 떨어졌지만 골목길을 따라 몇 계단 올라가 공중계로 기어올랐습니다. 상황이 절박하게 변한 시각은 현지 시간 22시 20분쯤입니다. 경사면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면서 대규모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좁은 길 양쪽 끝에서 몰려든 군중들은 아무도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사람들은 숨이 막히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쥐어짜고 있어요. 떨어집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라고 32세의 남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사람들이 마지막 숨을 거두는 거슬려 숨이 막히는 저 사람들을 보며 속수무책이었어요. 스페인에서 온 24세의 아나도 독일에서 온 19세의 친구 멜리사와 함께 그 지역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술집에 있다가 현지 시간 23시에 출발하려다 골목에 진입하는 구급차와 시신, 부상자를 위해 길을 비켜달라는 경찰을 목격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모두가 뛰어들어 돕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아나는 BBC에 말했습니다. 그녀는 심폐소생술을 아는 두 친구가 도와주러 갔지만 몇몇 사람들은 그들의 손에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나는 그녀에게 주어지는 지시를 들으며 도우러 갔습니다. 그들은 머리를 잡고 입을 벌리는 방법 등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도와주려고 했는데 둘 다 죽었어요. 그들이 심폐소생술을 하기 위해 데려온 모든 사람들을 말해야 합니다. 그들 대부분은 이미 숨을 쉬지 않고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주요 트라우마였습니다. 라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현장의 비디오에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길가에 늘어선 시신들에 대해 심폐소생술을 시도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현장에 있던 BBC 기자는 많은 구급차, 수천 명의 사람들, 그리고 많은 시체가 파란 시트로 덮여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앰뷸런스는 인파를 헤쳐나가기 위해 안간 힘을 썼습니다. 이처럼 빠르게 진행되는 비극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일어난 일에 대한 뉴스는 단편적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초기 보고에서는 약 50명이 심장마비를 겪었다고 말했지만 거리에 늘어선 시체 가방의 암울한 사진으로부터 이것이 중대한 사건이라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첫 번째 확인된 사망자 수는 현지 시간 2시 30분에 발표되었습니다. 당국은 59명이 사망하고 150명이 부상당했다고 말했습니다. 1시간 후 그 수는 120명이 사망하고 100명이 부상당했으며 밤이 깊어감에 따라 더 증가하여 곧 150명을 넘어섰습니다. 아흐레드 씨는 앞서 사건이 발생한 지 몇 시간 후에도 이 지역의 사람들은 여전히 파티를 하고 있었고 일부 술집과 클럽에서
여전히 음악이 들린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소들과 그들의 후원자들이 그들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비극이 전개된 지 몇 시간 만에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회의를 열고 충돌의 원인에 대한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일요일 아침에 그는 국가에도 기간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마음이 무겁고 슬픔을 감당하기 위해 고군분투한다며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감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일요일 오후 이태원 주변에는 보통 활동량이 넘쳐나지만 비극이 일어난 다음 날 많은 상점, 식당, 카페들이 문을 닫았고 이 지역의 중심가는 봉쇄되었습니다. 한 지역 주민은 BBC의 길가에 있는 시체 가방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나라가 비극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에 대해 고심하면서 사람들이 이 비극을 피하기 위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었는지를 묻기 때문에 관심은 불가피하게 안전기준과 군중 통제 조치로 옮겨질 것입니다. 이상 BBC 기자 올리버 슬로우였습니다.